예, 7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강의에서는 전치사 to와는 상대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fro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from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from은 이런 한 점에서 생겨나는 이런 모양이기도 하고요. 또 한 점에서 연유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from은 한 점에서 시작되는 것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from은 바로 이런 쭉 뻗어나오는 이런 모양을 from으로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한 점에서 무엇인가에서 쭉 뻗어나오는 이런 그림을 바로 from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전치사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전치사와 전치사의 역할과 전치사의 모양 그리고 전치사의 발음이 무관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from이라는 이런 단어의 모양이 마치 이렇게 한 점에서 쭉 뻗어나오는 이런 그림과 아주 유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to는 무엇인가를 대상으로 해서 쭉 가는 그런 그림과 아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예, from은 바로 이렇게 한 점에서 쭉 뻗어나오는 요런 모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A, B, C, D 모두 한 점에서 이렇게 연유해서 나오고 한 점에서 시작돼 나오고 한 점에서 뻗어 나온 이런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from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from은 한 점에서 시작되어 나온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 from은 한 점에서 비롯되어 나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고요. from은 한 점에서 벗어난다 라고도 할 수 있고요. from은 한 점에서 멀어진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from은 한 점에서 떨어져 나간다 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from은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한 점에서 끌어낸다 라고도 이렇게 말을 바꿔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예문을 보면서 from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It is like 라는 것이 나옵니다. It is like는 무엇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It is 자체에는 구체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엇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 의미 없는 비동사 대신에 맛을 내기 위해서 동사를 sounds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sounds like 하면은 소리를 들어보니 무엇 같더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 뒤에 무엇 같은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It's coming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it은 소음을 얘기합니다. 이웃집에서 소음이 들리는데 그것이 너의 집에서 연유되어 오는 것 같더라. 너희 집에서 비롯돼서 오는 것 같더라. 너희 집에서 시작돼 오는 것 같더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주체의가 take it으로 되어 있습니다. take it. 여기서 it은 충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이 동생에게서 충고를 하면서 나의 충고를 받아들여라 라고 한 뒤에 그 충고가 누구로부터 나오는 충고인지를 보충 설명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나오는 충고를 받아들여라 라고 이렇게 보충 설명했고요. 다음에 이 막연한 someone에 대한 또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Who knows you both 라고 너희 둘을 다 아는 누군가에게서 나오는 충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주체의가 I have never been one 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었던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었던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주체행위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뒤쪽에서 보충 설명으로서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주체행위는 막연하게 그냥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었던 적이 없다라고 말한 뒤에 투동사로 보충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움츠려드는 그런 사람이었던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슈링크라는 동사는 옷을 세탁을 잘못하면 옷이 쪼그라들듯이 움츠려드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슈링크입니다. 그럼 이 뒤에 또 다시 프로머 챌린지라고 보충 설명했습니다. 움츠려드는데 어떻게 움츠려드나? 도전을 회피해 움츠려든다. 도전으로부터 멀어져 움츠려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전치사를 단지 전치사로만 보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도전으로부터라고만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이 from을 마치 동사처럼 도전에서 멀어져서 움츠려든다. 도전을 회피해 움츠려든다. 도전을 피해 움츠려든다. 이처럼 이 전치사를 동사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치사는 단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전치사의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에서 전치사는 동사의 성격을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치사를 다 배운 후에 마지막에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전치사는 단지 전치사가 아니라 동사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전치사를 단순히 전치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동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시면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요. He dragged her라고 이렇게 주체행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예문은 한 남자가 불이 붙은 자동차에서 여성을 발견하고 그 여성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체의가 he dragged her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drag라는 동사는 무언가를 무거워서 들지 못하고 바닥에 질질 끌고 가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질질 끌고 그녀를 이렇게 to safety라고 보충 설명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to safety는 안전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o safety 하면은 안전한 곳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는 질질 끌고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충 설명되어 있습니다. from the flames라고 되어 있으니까 불꽃으로부터 멀리 또는 불꽃을 피해서 또는 불꽃에서 멀어져서 라고 이렇게 보충 설명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예문을 해석해 보면 그는 질질 끌고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불꽃을 피해서 불꽃에서 멀어져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굳이 이 to safety가 먼저 나올 수도 있지만 from the flame을 먼저 이 앞으로 가져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는 질질 끌고서 그녀를 불꽃을 피해서 불꽃에서 달아나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예문을 보시면요. 그는 공격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체행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어디서 시작된 공격인가요? 뒤에서 시작된, 뒤에서 비롯된 공격, 또 뒤로부터의 공격,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처음 공부할 때 전치사 다음에 또 이런 전치사가 나오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치사 다음에는 얼마든지 전치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의 의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
또 다른 전치사를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국 from이란 동사,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이 behind겠죠. 전치사 다음에 또 다른 전치사가 나오는 이 경우에 대해서도 뒤쪽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말 어순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말 어순대로 이 보충 설명하는 쪽이 먼저 입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또 그렇지 않더라도 영어를 좀 더 편하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 주체행위부터 일단 표현하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It's like, it sounds like, it sounds like라는 이런 일종의 말머리를 잡듯이 또는 리드를 잡듯이 이 부분을 쉽사리 입에서 터져 나오듯이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먼저 나와줘야 뒤따라서 실머리를 잡고 당기면 실이 줄줄 풀려 나오듯이 이 말머리, 이 리드, 이 주체 행위를 일단 표현하셔야 이 뒤에 이런 설명들이 뒤따라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체 행위를 먼저 일단 표현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주체 행위가 너무 길다,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이 목적어는 빼놓고라도 여기까지만이라도 일단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e dragged, he dragged 이렇게 먼저 입에서 나와야 이 뒷부분이 술술술 따라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It takes only about 40 minutes라고 이렇게 주체의가 나와 있습니다. 단지 약 40분이 걸린다라고 이렇게 주체의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막연하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단지 약 40분이 걸린다라고 이렇게 주체의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from 서울 to 대구라고 이렇게 보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시작해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구까지 가는데 단지 약 40분이 걸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from 서울 to 대구를 서울로부터 대구까지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전치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치사를 단지 전치사로 보시지 마시고 동사처럼 해석해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구까지 가는데 라고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She is dressed라고 주체의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옷을 입고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in black이니까 검은색으로 옷을 입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from head to toe라고 이렇게 보충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머리에서 시작해서 발끝까지 검은색으로 옷을 입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문은요.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묻는 말을 이렇게 평서문 형태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이 주어를 from이라는 전치사가 설명하는 그런 문장 형태가 됩니다. 우리가 주체행위의 유형에서 보셨다시피 주체행위 4번과 주체행위 5번은 주어 자체를 설명하기 위한 문장 형식입니다. 주어가 무엇이고 주어가 어떠하다는 주어 자체를, 주어를 설명하기 위한 문장 형식이 주체행위 4번과 5번인데요. 꼭 주어를 명사나 형용사로만 설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는 전치사로서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어를 from이라는 전치사로서 설명한 꼴이 됩니다. 그러면 주어는 어디서 생겨나온 것이냐, 어디서 출발한 것이냐,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국적을 물을 때나 고향을 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의문문입니다.
where are you? where are you를 이렇게 일단 말머리로 잡으시고 그 뒤에다 from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체액이 4, 5번의 형태에서 전치사로서 이렇게 주어를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강좌를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요. soy sauce is made라는 이런 주체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간장은 만들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from soybeans and salt라고 보충 설명했습니다. 간장은 만들어집니다. 소금, 콩과 소금으로부터 연유해서 콩과 소금에서 시작되어서 콩과 소금에서 비롯되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재료를 표현할 때 from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원료를 표현하는 방법이 됩니다. 음식의 재료를 설명할 때 from을 사용하면 그 음식의 원료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요. 주체의가 we lived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라고 일단 막연하게 주체행위를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 설명하기를 about 50 feet from each other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from은 한 점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from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from 앞에 이렇게 about 50 feet라는 수치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나온 거리, 즉 이 거리가 about 50 feet이 되는 거겠죠. from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생겨 나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앞에 about 50 feet이라는 수치가 있으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생겨나온 거리가 about 50 feet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영어의 전치사 앞에 이렇게 수치 표현이 나오면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하나의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하나의 의미 about 50 feet from을 하나의 의미로 우리말로 바꿔보면요. 약 15m 떨어져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게서 약 15m 떨어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온 거리가 15m니까 15m를 떨어졌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about 50 feet from은 약 15m 떨어져,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약 15m 떨어져 서로에게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문을 보시면요. The utility cost in October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달에 공과금이 주어입니다. 10월 달 공과금이 crept up 하면 살짝 올랐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10월 달 공과금이 살짝 올랐습니다 라고 표현한 뒤에 $20 from September 라고 이렇게 보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from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 앞에 $20라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온 거리가 $20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럼 $20 from을 하나의 의미로 보고 그것을 우리말로 바꿔보면 $20 늘어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 같은 경우는 거리라면 떨어져 라는 말이 더 합리적이겠죠. 하지만 이것이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온 이만큼을 $20 늘어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9월달로부터 $20 늘어나, 9월달에서 $20 늘어나, 살짝 올랐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from이 주체행위를 보충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heat이라고 하고요. 다시 from the sun이라고 보충 설명했으니까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열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 view라고 경치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from the window라고 이렇게 보충 설명했으니까 창문으로부터 펼쳐지는 광경, 경치 또는 창문에서 시작되는 경치, 풍경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요. The sandwich from yesterday라고 묻는 말입니다. 샌드위치가 어제 생겨난 또 어제 연유된 그런 샌드위치냐라고 이렇게 묻는 말이니까요. 결국 어제 먹던 샌드위치 말하는 것이냐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요. 플레인 티켓 하고 이 플레인 티켓을 from 서울 to 부산이라고 보충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 비행기 표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 picture를 hanging이라는 동사 ing로 보충 설명했습니다. 그림인데 걸려있는 그림. 또 밑에는 a lamp 등잔인데 걸려있는 등잔이라고 보충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on the wall이라고 보충 설명했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그림 이런 의미가 되어 있죠. 천장에 매달려 있는 램프 이런 의미가 됩니다. 똑같이 행잉이고 이 뒤에 보충 하나는 on으로 보충 설명했고요. 하나는 이렇게 from으로 보충 설명했습니다. 이 그림처럼 벽에 착 달라붙어서 이렇게 걸려 있는 경우는 on을 쓰는 것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이 램프처럼 천장으로부터 쭉 늘어져서 걸려 있는 경우 이런 것은 from을 쓰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picture처럼 벽에 착 달라붙어서 매달려 있거나 걸려 있는 것은 on을 쓰는 것이 더 적당하고요. 램프처럼 이렇게 축 늘어져서 매달려 있거나 걸려 있는 것을 표현할 때는 from을 쓰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이번에는 from이 형용사를 보충 설명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어와 비동사에는 구체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 형용사를 from이 보충 설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absent 같은 경우는 어딘가의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 있는 것을 말하는 때 사용하는 형용사입니다. 결국 학교에서 멀어져서 학교에서 벗어나서 부재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학교에 결석했다. 그는 학교에서 결석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They may look similar라는 주체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비슷해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주체의를 표현했고요. 결국 이 similar라는 형용사가 대상으로 하는 것들, to the robots라고 이렇게 보충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그 로봇들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different, totally different라는 완전히 다르다는 형용사가 올 때는 다르다는 것은 무엇과 거리가 있는 것이고 무엇과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from을 쓰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여동생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문을 보시면요. We were disclosed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disclose는 제 손을 보시면
요만큼 가까웠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요만큼 가까웠었다가 바로 disclose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그렇게 가까웠었냐? 대상으로 가까웠던 대상이 to catching him, 그를 붙잡는데 요만큼 가까웠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다시 보충 설명했습니다. 네가 그것을 blew it, 날려버리기 전에 우리는 이만큼 가까웠었다. 그를 붙잡는데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워지는 대상을 to로 이렇게 보충 설명했고요. 반면에 get away 하면 away 멀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get away는 멀어지고 도망가고 하는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get away는 도망쳐라 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뒤에 from him으로서 어디로부터 어디에서 시작해서 도망가라는 것인지를 이렇게 from으로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요. where are you from은 아까 보셨던 그 예문이고요. 그러니까 where are you from이라고 어디 출신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I am from Korea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I라는 주어를 from Korea라는 이런 전치사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한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문장에 명사가 있고요. from which 나오고 뒷문장에 주체행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 있을까요? which는 앞문장의 명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문장의 명사에서 시작해서 뒷문장에 주체행위를 한다든가 또는 앞문장의 명사에서 비롯돼서 뒷문장에 지체행위를 한다든가 앞문장의 명사에서 출발해서 뒷문장에 주체행위를 한다든가 또 앞문장의 명사에서 생겨나서 뒷문장에 주체행위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예문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의 주체행위는요. Can I have your phone number? 라고 해서 당신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from which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which는 당신의 전화번호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럼 이 전화번호에서 출발하는 이 전화번호에서 연유하는 이 전화번호에서 생겨나는 이런 의미로 from which까지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주체행위를 보니까요. You are calling 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당신이 전화하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당신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그 전화로부터 전화하고 있는 뭐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의역해 보자면 당신이 지금 전화하고 있는 그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from은 이 뒷문장의 주체행위 뒤에 물론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요. It's all about finding the simple rules 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예문의 주체행위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간단한, 단순한 규칙틀을 찾아내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from which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 from which가 가리키는 것은 simple rules겠죠. 그러면 이런 단순한 규칙에서 생겨나는 또는 단순한 규칙에서 출발하는 단순한 규칙에서 연유해서 뒷문장에 주체행위를 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뒷문장에 나와 있는 주체행위는요. complexity emerges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 복잡함이 드러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규칙으로부터 복잡함이 드러나는
그런 규칙을 찾아내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복잡함이 드러나는 단순한 규칙을 찾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to 동사와 to 동사 ing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